여러분, 혹시 조선시대에도 오늘날의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들이 존재했을 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우리 머릿속에 막연히 떠오르는 조선시대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엄청난 재력을 가진 이들이 당시 사회를 움직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현대의 재벌 총수들을 능가하는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막대한 재산으로 대체 무엇을 했고, 그들의 삶은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거나 드라마에서 스쳐 지나갔던 모습 그 이상으로 조선 부자들의 진짜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숨겨진 세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 부의 본질과 유산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을 얻게 될 겁니다. 조선시대의 부자들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바로 그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그렇게 엄청난 돈을 벌었을까 하는 점일 겁니다. 당시 부의 원천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고 그 규모 또한 압도적이었죠. 단순히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농업 생산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조선 팔도를 넘어 대륙까지 넘나들던 거대한 상단의 존재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특히 한강을 중심으로 물류를 장악했던 경강상인, 그리고 개성을 기반으로 인삼무역을 주도했던 송상 같은 이들은 단순한 장사치를 넘어 오늘날의 다국적 기업처럼 체계적인 조직과 뛰어난 경영 능력을 갖춘 거대 상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전국 각지의 특산물을 모아 유통하고 국제 무역을 통해 막대한 이윤을 창출했죠. 경강상인들은 주로 곡물, 소금, 어물 등 생활 필수품을 대량으로 취급하며 한강 백기를 통해 전국 각지로 유통했습니다. 그들의 배는 수십 척에 달했고 한 번에 운반하는 물량은 상상을 초월했죠. 이들은 단순한 운송업자를 넘어 시장의 흐름을 읽고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며 가격을 주도하는 거상 중의 거상이었습니다. 마치 현대의 대형 물류 기업을 보는 듯한 모습이죠. 개성의 송상들은 어떠했을까요? 이들은 고려시대부터 이어진 상업의 전통을 계승하여 독자적인 회계 시스템인 사개송도 치부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전국적인 지점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했습니다. 특히 인삼무역은 송상의 핵심 사업이었는데 개성 인삼의 명성은 중국과 일본에까지 널리 알려져 엄청난 부를 끌어모으는 원동력이 되었죠. 그들의 상업적 수완과 조직력은 정말이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또한 땅은 조선시대 부의 상징이자 근간이었습니다. 이른바 만석군이라고 불리는 대지주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토지를 소유했습니다. 만석군이란 한 해에 만석의 쌀을 수확할 수 있는 토지를 가진 부자를 일컫는 말이죠. 만석이라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이는 약 2,000가구가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논과 밭,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소유였다니 그야말로 거대한 농업제국을 건설했던 셈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땅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소작농들을 통해 노동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수확량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부를 재생산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대형 부동산 자산가와는 또 다른 농업 기반 사회에서 발휘될 수 있는 최상위 계층의 부였죠. 광산 개발 또한 조선시대 부자들의 중요한 돈벌이 수단 중 하나였습니다. 금과 은 같은 귀금속은 화폐로서의 가치뿐 아니라 국제무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은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광산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광산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데는 막대한 자본과 기술, 그리고 인력이 필요했지만 성공만 한다면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릴 수 있었죠. 수백 명의 광부들이 지하 깊숙이 들어가 금맥과 은맥을 찾아 헤매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광산 개발업자들은 또 다른 형태의 조선 부자였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여 시대의 흐름을 읽고 부를 창출해냈던 진정한 사업가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조선시대 부자들은 단순한 상업활동을 넘어 토지 소유와 자원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거대한 스케일로 부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들의 부는 단순히 개인의 재산을 넘어 사회 전체의 경제 시스템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기도 했죠. 하지만 이렇게 쌓아 올린 상상 초월의 부는 동시에 수많은 위험과 유혹을 동반하기도 했습니다. 막대한 재산은 권력의 탐욕스러운 시선을 끌었고
때로는 탐관오리의 수탈 대상이 되거나 심지어 역모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는 비극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떻게 그 부를 지켜나갔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와 권력 사이에서 펼쳐졌던 긴장감 넘치는 줄다리기, 그리고 부자들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 고뇌했던 전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이야기에서 조선시대 부자들이 상상 초월의 부를 어떻게 쌓아 올렸는지 살펴보았죠. 그들의 재산은 단순히 개인의 소유를 넘어 사회 전체의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막대한 부는 동시에 탐욕스러운 시선과 수많은 위험을 불러오기도 했는데요. 과연 이들은 그 엄청난 재산을 어떻게 지켜나갔을까요? 지금부터는 부와 권력 사이에서 펼쳐졌던 긴장감 넘치는 줄다리기, 그리고 부자들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 고뇌했던 전략들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조선시대 부자들이 맞닥뜨려야 했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는 바로 권력의 칼날이었습니다. 때로는 탐관오리들의 끝없는 수탈에 시달리며 힘들게 모은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죠.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길은 마치 매서운 맹수의 시선과도 같아서 부자들은 늘 불안감에 떨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역모에 연루되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사소한 오해로 인해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가문 전체가 풍비박산나는 비극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의 부는 단순히 많은 돈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그 부를 지키기 위한 고도의 지혜와 용기를 필요로 했던 것이죠. 이러한 위험 속에서 부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재산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재산을 깊숙이 숨기거나 여러 사람의 명의로 분산시키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마치 땅속에 귀한 보물을 묻어두듯 눈에 띄지 않게 재산을 관리했던 것이죠. 또 어떤 부자들은 권력의 비위를 맞추고 뇌물을 바쳐 안전을 도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아예 권력의 핵심과 손을 잡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더 큰 부를 일구는 길을 택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부와 권력은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때로는 밀접하게 결탁하여 시대를 움직이는 두 개의 거대한 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렵사리 지켜내고 또 불려나간 그 막대한 재산으로 이들은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조선시대 부자들의 소비 방식은 단순히 돈을 쓰는 것을 넘어 그들의 가치관과 사회적 역할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일부 부자들은 화려한 연회를 열어 당대의 명사들을 초대하고 진귀한 예술품을 수집하며 고상한 취미를 즐기는데 아낌없이 돈을 썼습니다. 최고급 비단으로 옷을 짓고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짓거나 값비싼 주안상을 차려 풍류를 즐기는 모습은 그들의 부유함을 과시하는 동시에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조선시대 부자들의 재산 활용이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소비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많은 부자들이 학문 연구를 지원하고 서책을 간행하며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젊은이들을 후원하는 데 적극적이었죠. 이는 단순한 자선 행위를 넘어 당대 지식인 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학교를 세워 백성들의 교육에 힘쓰고 흉년이 들면 사제를 털어 굶주린 이들을 구제하는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며 존경받는 인물로 기억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부를 과시하는 것을 넘어 부자로서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렇다면 이 조선시대 부자들이 오랜 세월을 거쳐 우리에게 남긴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들의 부가 만들어낸 물질적인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는 오래된 고택이나 사찰, 혹은 귀중한 문화재들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조선시대 상업과 경제 시스템의 초석을 다지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시장 경제의 뿌리를 내린 것도 바로 이들 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정신적인 유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부자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 어떤 이들은 올바른 경영 철학과 나눔의 정신을 후대에 전하며 전설처럼 남아있죠. 가령 경주 최부잣집처럼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한다는 가훈을 지키며 부의 올바른 쓰임을 보여준 가문들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조선시대 부자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썼다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들의 진짜 유산은 쌓아올린 재산의 액수가 아니라
그 재산을 통해 당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가치를 남겼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권력과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라는 무거운 딜레마 속에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의 결과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를 깊이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물질적 유산보다 시대를 초월한 그들의 선택과 정신적 유산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울림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결국 조선시대 부자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에피소드가 아니죠. 현대 사회에서 부의 축적 방식, 현명한 활용법,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불안 과연 무엇이며,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또 무엇을 다음 세대에 남겨야 할까요? 그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